이것이 완벽한 샘러쉬 튜토리얼입니다. SEO 초보든 AEO와 AI 검색 작동 원리가 궁금하든 이 영상에 필요한 모든 걸 담았습니다. 샘러쉬와 협력해 플랫폼 전체를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잠재 고객이 구글에서 어떤 검색어와 질문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I 콘텐츠 기획, 사이트 오류 수정, 진행 상황 추적법을 모두 다룹니다. 마지막엔 이런 보고서를 직접 추출해봅니다. 샘러쉬 AI가 브랜드와 경쟁사 분석 예시를 보여줍니다. 온라인 가시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며 단계별로 목표를 달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샘러쉬에서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샘러쉬 1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고 우리가 작업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웹사이트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설명란에 14일 무료 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7일 체험의 2배입니다. 체험 기간 동안 요금이 청구되지 않으며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과정을 함께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링크를 열고 저와 함께 따라해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링크나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사용하시면 확장된 14일 체험이 이미 적용된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링크를 클릭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려면 보라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계정을 생성하라는 안내가 나올 것입니다.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거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겠습니다. 이메일 인증이 필요합니다. 메일함에서 6자리 코드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다음 단계에서 카드 정보를 입력하지만 오늘은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0달러로 표시되며 14일간 무료이므로 전 과정을 무료로 체험 가능합니다. 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과정을 마치면 1달러에 환불 가능한 거래를 통해 체험판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카드에서 1달러가 결제되지만 바로 환불될 예정입니다. 계속하려면 계속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문자 메시지 수신을 원하신다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너뛰기 버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설정이 완료된 샘러쉬 1 구독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샘러쉬 1은 두 기능을 결합한 최신 플랜으로 웹사이트의 구글 상위 노출을 돕는 SEO 툴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AI가 시성 툴킷입니다. ChatGPT, Perplexity, 구글 AI 검색 등에서 브랜드 노출을 추적하며 기존의 개별 플랜들을 이제 한 곳에 모두 모았습니다. 대시보드를 간단히 둘러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사이드바가 보입니다. 상단에는 홈, SEO 툴킷, AI 가시성 툴킷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샘러쉬 1 플랜에 포함된 기능들이며 오늘 우리가 사용할 것들입니다. 구분선 아래에는 트래픽 및 마켓, 로컬, 콘텐츠, 소셜과 같은 다른 툴킷들이 보입니다. 이 툴킷들은 모두 별도로 구독할 수 있는 추가 기능이지만 오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중앙에 있는 입력란에 웹사이트 도메인을 입력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예시로 브라이트랜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올리브 오일을 만듭니다. 저는 이 회사와 관련 없습니다. 실제 예시를 든 건 작동 방식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도메인 입력 후 지금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샘러쉬가 브랜드 현황을 바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브라이트랜드의 사이트 건강 상태, 유기적 트래픽 추이, AI 가시성 등을 한 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수치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AI 리포트 기억하시나요? 그 부분까지 곧 도달할 텐데 먼저 기초를 다져야 실제로 그 리포트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리서치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제 계정이 설정되었으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검색하는지 구글과 AI 도구 모두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서치이고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누군가가 구글에 요리에 가장 좋은 올리브 오일 같은 질문을 입력하면 첫 페이지에 나타나는 웹사이트들은 우연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SEO, 즉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을 검색할 때 여러분의 웹사이트가 노출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번째 게임도 이겨야 하고 곧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먼저 왼쪽에 있는 SEO 도구 아래에서 아래로 스크롤해 키워드 매직 툴을 찾아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우리 비즈니스와 관련된 아주 넓은 주제를 검색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을 검색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 키워드 매직 툴 페이지에서 샘러쉬가 우리의 시드 키워드와 유사한 키워드 목록을 모두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라자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과
엑스트라 버진 같은 다른 키워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든 키워드들은 우리의 메인 키워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용한 이유는 이러한 다른 키워드들을 활용해 메인 키워드보다 더 쉽게 순위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열이 있습니다. 의도, 검색량, 그리고 KD입니다. 먼저 검색량부터 시작해 봅시다. 검색량은 사람들이 각 키워드마다 한 달에 얼마나 많이 검색하는지를 나타냅니다. KD는 키워드 난이도를 의미하며 각 키워드에 대해 순위를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도는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이 구매를 원하나요? 배우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그냥 둘러보는 건가요? 의도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I, 즉 정보성은 검색자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N, 즉 탐색형은 검색자가 특정 웹사이트나 브랜드를 찾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C, 즉 상업적 의도는 검색자가 구매 전에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T, 즉 거래형은 검색자가 구매하거나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키워드 기회를 찾으려면 여기서 그냥 스크롤하면서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샘러쉬의 필터 기능을 사용하면 정말 쉽게 범위를 좁혀 최고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추천하는 첫 번째 필터는 KD 난이도 퍼센트 필터입니다. 그 필터를 클릭하면 키워드의 순위 경쟁 난이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 범위는 50%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쉬운 키워드를 찾기 위해 0에서 49까지의 맞춤 범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어려운 키워드가 제외되고 범위가 좁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이 검색어를 매달 검색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륨 필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볼륨이 최소 5,000 이상인 키워드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순위 올리기가 더 쉽고 적당한 검색량이 있는 키워드 목록이 남게 됩니다. 이 목록의 왼쪽에는 주제 클러스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더 깊이 파고들어 키워드 기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찾으면 키워드 오른쪽에 있는 작은 아이콘을 클릭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키워드 개요가 열립니다. 이 미니 키워드 개요는 전체 키워드 개요 페이지의 축소판으로 가장 중요한 통계들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 상단에는 볼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는 글로벌 볼륨이 있고 그 아래에는 국가별로 나눠 보여줍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KD 퍼센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는 검색 기능, 검색 의도, 클릭당 비용, 그리고 시간에 따른 트렌드가 표시됩니다. 또한 관련 질문들과 각각의 검색량도 보여줍니다. 추가로 몇 가지 관련 키워드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SERP 분석 결과가 표시됩니다. SERP는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 키워드를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빠른 미리 보기입니다. 여기 이 목록의 맨 위, 실제 검색 결과가 나오기 전에 AI 개요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자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웹사이트조차 아닙니다. AI가 생성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SEO 순위뿐만 아니라 AI 가시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질문은 어떻게 한 페이지에 랭크될까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내 사이트가 맨 위에 AI 답변에 언급되게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보는 현상은 매일 더 많은 키워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글은 유기적 검색 결과보다 먼저 AI가 생성한 답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구글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ChatGPT, Perplexity, Gemini 같은 곳으로 바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챗봇 도구들을 이용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도 하죠. 이러한 AI 답변에 최적화하는 것을 AEO, 즉 Answer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SEO와 같은 개념이지만 단지 무대가 다를 뿐입니다. 샘러쉬와는 2가지 모드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 도구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구글 순위와 AI 노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미니 오버뷰를 다 보셨다면 오른쪽 상단의 X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가장 큰 키워드를 무작정 쫓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먼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키워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보통 난이도가 낮고 검색량도 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키워드로는 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고 실제 트래픽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 목록에서 올리브유는 씨앗슈인가요? 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는 월 14,800회의 검색량과 낮은 키워드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아주 쉽게 순위에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순위에 오를 수 있는 키워드 기회를 발견하면 왼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키워드 전략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작업을 할 때는 해당 키워드를 넣을 첫 번째 리스트의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이 리스트의 이름을 1개월차 집중이라고 해봅시다. 이 리스트에는 SEMrush를 사용하는 첫 달 동안 집중하고 싶은 모든 키워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체크 표시를 클릭해서 리스트를 확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팅하고 싶은 다른 키워드들도 왼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같은 리스트에 추가됩니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것은 상위 열에서 15개의 키워드 기회를 리스트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리스트를 다른 SEMrush 도구로 보내거나 스프레드시트로 내보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방금 AI가 검색 결과의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람들이 AI에게 정확히 무엇을 묻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그 답변에 어떻게 노출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럴 때 프롬프트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왼쪽에서 AI Visibility 툴킷으로 이동한 다음 Prompt Research를 클릭하세요. 이 기능은 우리가 방금 사용한 키워드 매직 툴과 매우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분석하고 싶은 상위 주제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올리브 오일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브라이트랜드의 경우이지만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는 상위 주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검색할 준비가 되면 분석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가 결과 페이지입니다. 상단 바에서는 정말 중요한 통계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을 보면 이 주제에 대해 AI 도구로 검색되는 월간 총 검색량이 320만 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706개의 하위 주제, 19,900개의 프롬프트, 5가지 서로 다른 의도 유형, 15,300개의 브랜드, 그리고 23,300개의 소스 도메인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관련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팝업 창을 닫겠습니다. 키워드 매직 도구가 시드 키워드와 관련된 키워드를 보여줬던 것처럼 Prompt Research 도구는 더 큰 주제와 관련된 하위 주제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항목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올리브 오일과 그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사람들이 검색하는 프롬프트 목록과 AI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열에는 언급된 브랜드나 그 수, 그리고 소스도 함께 표시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올리브 오일을 사야 할지에 대해 꽤 많이 검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AI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좋네요. 그리고 전체 응답 보기를 클릭하면 구글 AI 요약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팝업에서는 맨 위에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즉 누군가가 구글에서 구매할 최고의 올리브 오일을 검색하는 것이죠. 구글 AI의 응답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맨 위 단락에서는 여러 브랜드를 설명하고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올리브 오일을 나열한 다음 고급 올리브 오일을 구매하는 팁과 같은 다른 내용도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이 나열되어 있고 스크롤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는 건 꽤 흥미롭고 여기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언급된 다양한 브랜드들이 모두 표시됩니다. 실제로 브라이트랜드가 언급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브랜드들과 함께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브라이트랜드가 좀 더 눈에 띄게 소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아래쪽에는 모든 출처가 표시되어 있는데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한번 살펴보되 너무 압도당하지는 마세요. 그냥 훑어보면서 여러분의 브랜드가 언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 키워드를 타겟팅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패턴이 보이시나요? 키워드는 사람들이 구글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는 사람들이 AI에게 묻는 것입니다. 의도는 같지만 플랫폼만 다릅니다. 그리고 SEMrush 1 같은 대시보드에서 두 가지 모두 조사 가능합니다. 충분히 조사했네요.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에 옮길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은 이 키워드 중 하나를 타겟팅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예시처럼 우리가 더 잘 타겟팅하고 순위를 올리기 위해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말이죠. 구매할 최고의 올리브 오일에 대해 AI가 우리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게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콘텐츠 만들기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SEMrush의 콘텐츠 툴킷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방금 가입한 SEMrush 1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추가 기능입니다. 하지만 7일간 무료 체험을 통해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AI 기사 생성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툴킷은 정말 강력하고 견고해서 선택한 키워드와 프롬프트에 맞춰 더 좋은 순위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화된 전체 기사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 툴킷을 통해 SEO 브리프 생성기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마케팅 에이전시나 카피라이터와 함께 작업할 때 브리프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순위를 얻기 위해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지 빠르게 전달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이 콘텐츠 툴킷은 콘텐츠 제작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범위는 이 부분을 넘어섭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튜토리얼에서 경쟁사를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SEO 툴킷 아래에 있는 Organic Rankings, 유기적 순위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경쟁사 중 한 곳의 도메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raza CEO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브라이틀랜드의 경쟁사입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에서는 경쟁사가 순위에 오르고 있는 모든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위 키워드를 확인하고 이들이 유기적 검색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지,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의 기능에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도별 키워드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트래픽을 얻고 있는 키워드의 대부분이 정보성 키워드임을 알 수 있고, 유기적 결과에서 이들의 순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SRP 기능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경쟁사가 어떤 키워드로 순위를 올리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정말 유용합니다. 마치 그들의 전략 노트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경쟁사가 특정 주제에서 구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AI 도구들도 그들의 콘텐츠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는 두 가지 측면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제 경쟁사 순위 상승 키워드를 찾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키워드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SEO 툴킷의 왼쪽에서 키워드 갭을 클릭한 후 키워드 갭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첫 번째 입력란에 여러분의 도메인을 입력하세요. 다음 단계입니다. 도메인 추가 입력란을 클릭하고 팝업이 뜰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SEMrush가 판단한 여러분의 주요 경쟁사들을 보여줍니다. 드롭다운에서 다양한 경쟁사를 클릭해 최대 3개까지 더 추가하고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경쟁사와 비교하고 싶다면 도메인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이 준비되면 비교를 클릭하세요. 페이지가 로드되면 아래로 스크롤하여 여러분과 경쟁사가 모두 보유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누락 탭을 클릭하면 경쟁사는 순위에 있지만 여러분은 순위에 없는 키워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메인을 보여주는 열에서 0이 표시된다면 해당 키워드에 전혀 순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사의 숫자는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에서 그들이 몇 위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Graza.com은 Olive Oil Smoke Point 키워드로 16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브라이틀랜드는 이 키워드로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선택해 경쟁사와 비교해보세요. 예를 들어 브라이틀랜드의 경우 올리브 오일, 스모크 포인트, 콜드 프레스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스페인산 오일, 올리브 오일 캘리포니아 같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weak 약점 탭으로 가봅시다. 이 탭은 미싱 누락 탭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순위에 들긴 했지만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순위에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사는 High Quality Extra Virgin Olive Oil 키워드 1위며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경쟁사도 2위로 매우 높습니다. 반면 브라이틀랜드는 36위에 불과해 이 키워드 순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키워드 난이도는 40일로 낮고 월간 검색량도 1000회가 넘어 충분히 공략할 만합니다. 이 키워드를 우리 목록에 추가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난이도가 낮은 키워드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이것들도 우리 목록에 추가해 봅시다. 이제 여러 키워드를 목록에 추가했으니 키워드 목록을 확인하고 정리해 봅시다. 왼쪽에서 키워드 전략 빌더를 클릭하세요. 이 페이지 상단에서는 새 목록을 시작할 수 있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기존 목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1개월 집중을 클릭해 봅시다. 선택한 전체 키워드 목록 로드 후 간단한 통계도 확인됩니다. 총 21개 키워드입니다. 이 모든 키워드의 월간 전체 검색량은 13만 6,230회입니다. 그리고 평균 키워드 난이도는 20.05%입니다. 난이도 수준을 고려하면 모두 타겟팅하기 매우 쉬운 키워드들이고 검색량도 충분합니다.
또한 여기 있는 각 열을 기준으로 목록을 필터링하거나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량, 키워드 난이도, 비율, 클릭당 비용 등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목록을 클러스터링해서 정리해보세요. 우측 상단에 이 목록 클러스터링을 클릭합니다. 안내 메시지가 뜰 수 있는데 수익성 있는 페이지를 만들기엔 키워드가 적은 이 키워드 매직 툴에서 더 추가라고 안내합니다. 그래도 목록 클러스터링을 클릭할 수 있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할 거지만 키워드를 더 추가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 그냥 편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작업이 끝나면 SEMrush가 관련 키워드들을 자동으로 클러스터로 묶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 하나의 콘텐츠입니다. 여기 첫 번째 예시는 고품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확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확장된 보기에서 SEMrush가 이 6개의 키워드를 타겟으로 하는 콘텐츠를 만들 것을 추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이 콘텐츠로 타겟팅하는 주요 의도가 상업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구매 전에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 상단에서는 이 클러스터의 평균 키워드 난이도가 약 22%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월간 55,900회의 잠재적 검색량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콘텐츠 클러스터 키워드를 여러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키워드 보내기를 클릭한 다음 포지션 트래킹을 클릭하고 적용을 클릭하면 포지션 트래킹으로 전송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과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또는 콘텐츠 생성이나 브리프 만들기를 클릭해서 이 내용을 콘텐츠 툴킷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활용해 콘텐츠의 순위를 높일 수 있는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보내기를 클릭하고 원하는 형식을 선택하면 전체 내용을 스프레드시트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 5개의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이것이 다음 한 달 동안의 콘텐츠 캘린더가 됩니다. 좋아요. 이제 키워드 클러스터를 확보하셨네요. 이제 실제로 무엇을 써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해답을 줄 2가지 도구를 소개합니다. 구글과 AI는 전문성 있는 웹사이트를 선호합니다. 올리브 오일 글 하나는 부족하지만 효능과 팁 등 여러 글을 다루면 어떨까요? 그러면 전문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콘텐츠 전략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토픽 리서치 도구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SEO 도구 내비게이션에서 토픽 리서치로 이동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상위 주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이트랜드의 경우 저는 올리브 오일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아이디어 얻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SEMrush가 여러분의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하위 주제 아이디어를 많이 보여줄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올리브 오일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중해식 식단, 제2형 당뇨병, 심장질환, 항염증 등 다양한 주제가 나옵니다. 여기 아래쪽에는 올리브 오일의 효능이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이제 키워드 리서치에서 찾은 더 구체적이고 긴 키워드를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여러분의 키워드 전략에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 키워드 전략 리스트에는 최고의 올리브 오일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검색해 봅시다. 콘텐츠 아이디어 얻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콘텐츠 아이디어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는 비교, 식료품점, 냉압착 같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키워드의 잠재 검색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교 항목을 클릭해 봅시다. 여러 가지 다른 헤드라인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이들은 최고에서 최저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는 청중과의 공감도가 높습니다. 특히 이 기사에는 552개의 백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클릭해서 원본 기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SEMrush가 참고하고 있고 공감도가 높다고 판단한 실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창을 닫겠습니다. 이 주제 연구 도구의 장점은 무엇을 쓸지 고민하며 빈 페이지만 바라보는 대신 이미 효과가 입증된 실제 헤드라인과 사람들이 실제로 묻는 정확한 질문들을 바로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들 중 일부를 즐겨찾기에 추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음에 드는 헤드라인과 답변할 질문들을 클릭하세요. 예를 들어 미국 최고의 올리브 오일은 이나 최고의 브랜드는 같은 질문들을 추가해 봅시다. 이것도 챙겨두세요. 최고의 제품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과 유기농 100% 올리브 오일에 대한 질문도 있고 이렇게 헤드라인과 질문을 추가 가능합니다. 즐겨찾기한 아이디어는 이 탭에 모입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콘텐츠 기획 보드가 됩니다.
여러 주제에 걸쳐 10에서 15개의 아이디어를 즐겨찾기에 추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기사 대기열이 되는 거죠. 이제 사실상 공식이 여기 다 갖춰진 셈입니다. 잘 작동하는 헤드라인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골라 섞어서 여러분만의 것을 만드세요. 비슷한 헤드라인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기사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제 글쓰기 공식을 갖췄으니 우리가 쓴 글이 실제로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럴 때 SEO 글쓰기 도우미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왼쪽에서 SEO 글쓰기 도우미로 이동하세요. 내 글 분석하기를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기존 웹페이지에서 기사나 블로그 등 원하는 텍스트를 가져오거나 직접 입력하거나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헤드라인과 질문들 그리고 타겟팅하려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그 글을 붙여넣겠습니다. 아까 키워드 전략 빌더에서 키워드를 스프레드시트로 내보내는 방법을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여기에서 그 키워드들을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큰 클러스터에서 키워드들을 복사해 붙여넣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추천받기를 클릭합니다. 이 도구는 이제 우리가 타겟팅하려는 키워드와 기사를 비교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추천을 제공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전체 점수를 보여줍니다. 이 점수는 괜찮다고 나옵니다. 10점 만점에 6.6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차트를 보여주는데 이 차트는 각 항목별로 얼마나 좋은지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톤 오브 보이스는 꽤 괜찮습니다. 가독성도 꽤 좋습니다. 하지만 SEO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빨간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패널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개선할 점에 대한 추천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이 60자보다 길다고 나옵니다. 검색 결과에 표시될 때 제목이 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이 헤드라인을 좀 더 짧게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단어를 몇 개 빼보겠습니다. actually를 빼고 그리고 taste도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문제가 51개에서 50개로 줄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문제들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 있는 바에서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이 문장이 읽기 어렵다고 나오니 다시 써보라고 합니다. 좋아요, 간소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변경사항을 수락하거나 거부하거나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꽤 마음에 들어서 수락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보죠. 가독성 문제로 다시 읽기 어려운 문장이니 다시 써보라고 하네요. 간소화합니다. 이게 마음에 드네요. 이런 식으로 글 전체를 다듬으면서 문제를 최대한 줄여보세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문제를 고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고 완벽해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점수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0.3점이나 올렸네요. 10점에 가까울수록 더 좋습니다. 하지만 만점이 아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가까이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먼저 웹사이트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사이트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사이트 감사를 진행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사이트 감사는 웹사이트의 건강 검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이트 감사는 끊어진 링크, 느린 페이지, 누락된 메타 설명 등 구글이 사이트를 이해하고 순위를 매기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찾아냅니다. 왼쪽에서 SEO 도구 아래에 있는 사이트 감사로 이동하세요. 이 페이지에서는 모든 SEO 프로젝트를 목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입력할 때 환영 화면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도메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샘러쉬가 이 웹사이트의 상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사이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건강 점수는 87%로 상위 10%, 웹사이트의 평균인 92%에 비해 약 5% 뒤처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AI 검색 건강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약 75%의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AI 검색에서 다른 웹사이트와 더 잘 경쟁하려면 약 80%까지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사이트 오류와 경고의 개수가 나열됩니다. 오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는 경고 항목도 천천히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많은 문제가 표시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웹사이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중요한 문제와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에 집중하세요.
오류 항목 아래에 있는 숫자를 클릭해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슈 탭에서는 다양한 이슈 유형이 해당 문제가 있는 페이지 수별로 그룹화되어 표시됩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항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페이지에서 4X, X 상태 코드가 반환되었고 이 페이지에서는 두 개의 다른 링크가 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4 오류로 링크가 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살표 아이콘 버튼을 누르면 이동하며 이 페이지가 어디로도 연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4 오류는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샘러쉬 사이트 감사의 장점은 해결 방법을 몰라도 모든 오류의 수정법을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여기 이 그룹에서 두 페이지의 40X 상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정 방법이라고 적힌 작은 링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오류가 무엇인지, 무엇이 원인인지 설명해주는 팝업이 뜨고 각 특정 오류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오류들을 직접 수정하는 담당자가 아니라면 공유 버튼을 클릭해서 담당자에게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류와 수정 방법을 확인했다면 모든 이슈로 돌아가기를 클릭해서 이 목록을 차례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치명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 주황색 경고들을 처리하세요. 지금은 파란색 알림은 무시해도 되지만 모든 오류와 경고를 해결한 후에는 알림도 처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완벽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줄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이제 개요 탭으로 돌아가서 메인 사이트 감사 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AI 검색 건강 상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AI 검색에서 차단됨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100개의 페이지가 크롤링 되었으며 이 AI 도구 각각에서 4개가 차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웹사이트의 경우 페이지 차단 해제 방법을 클릭하면 robo.txt 파일을 검토하라고 안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크롤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robot.txt와 lms.txt입니다. robot.txt는 구글의 사이트에 어떤 페이지를 크롤링할지 알려줍니다. lms.txt는 AI를 위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파일은 ChatGPT, Perplexity, 그리고 기타 AI 도구들에게 사이트에서 어떤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지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텍스트 파일로 your domain, lms.txt에 위치하게 됩니다. 사이트에 이 파일이 없다면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아래로 스크롤해보면 이 lms.txt 파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이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와 해결 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줍니다. 이 파일을 직접 만들어 추가하세요. 사이트 기반이 잡혔으니 백링크를 알아보죠. 백링크란 타 사이트가 여러분의 사이트로 링크하는 겁니다. 구글은 이런 링크를 신뢰 투표로 봅니다. 신뢰도 높은 곳에서 좋은 링크를 얻을수록 구글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AI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구들은 다른 웹사이트들도 참고하는 출처를 인용하고 참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링크는 두 영역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SEO 툴킷에서 아래로 스크롤해 링크 빌딩을 찾은 다음 백링크를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여러분의 도메인을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 분석을 클릭합니다. 여기 백링크 개요 페이지에서는 이 사이트로 링크를 거는 다른 사이트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단바를 보면 2600개의 다른 웹사이트가 이 사이트로 트래픽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백링크 열에서는 그 2600개 사이트에서 총 28,000개의 링크가 있고 이 링크들이 월 16만 천회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아래로 스크롤하면 사이트의 권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권한 점수 Authority Score란 무엇일까요? 여기 눈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인 가능합니다. 권한 점수는 샘러쉬에서 도메인의 전반적인 평판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점수는 이 사이트로 들어오는 백링크의 수와 품질, 그리고 사이트 및 프로필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모두 고려합니다. 여기서 47점은 꽤 좋은 편이지만 이 숫자가 높을수록 더 좋습니다. 이 패널의 오른쪽을 보면 사이트의 권한 점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웹사이트로 어떤 사이트들이 링크를 걸고 있는지 보려면 위쪽에 백링크, backlinks 탭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 백링크 탭에서 보시다시피 샘러쉬는 이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거의 28,000개의 링크를 식별해 목록화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링크들을 유형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고 베스트 필터를 클릭하면 이 링크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볼 수 있습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온 링크들이기 때문에 사이트의 전체 권한을 높여주는 링크들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만한 좋은 필터는 잃어버린 러스티과 중요한 바이럴 이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예전에 내 웹사이트로 연결됐었지만 지금은 끊긴 링크들을 보여줍니다. 목록의 모든 링크를 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높은 가치와 높은 페이지 권한 점수를 가진 사이트가 더 이상 내 사이트로 링크를 걸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들에게 연락해서 이유를 알아보고 어떻게든 그 링크를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도 링크가 단순히 깨졌고 그들이 최신 링크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그들의 콘텐츠에 무언가 변화가 생겨 더 이상 내 사이트를 소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런 경우에는 조사해볼 가치가 있으니 잠재적으로 그 링크들을 복구해서 사이트의 권한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권한 점수가 높을수록 구글이 여러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콘텐츠를 더 많이 추천하게 됩니다. 이 목록 페이지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백링크, 최근에 얻은 백링크, 그리고 잃어버린 백링크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많은 백링크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SEO 툴킷에서 Competitive Analysis, 경쟁 분석 아래의 Backlink Gap, 백링크 격차를 클릭하세요. Backlink Gap 페이지에서 첫 번째 U라고 표시된 칸에 여러분의 도메인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 여러 경쟁 업체를 추가하세요. 그런 다음 Find Prospects, 잠재 고객 찾기를 클릭하세요. 앞서 살펴본 키워드 갭 도구가 여러분이 순위에 들지 못한 키워드를 경쟁 업체가 순위에 올린 것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도구는 경쟁 업체에는 링크를 걸었지만 여러분에게는 링크를 걸지 않은 사이트들을 보여줍니다. 이들 각각이 모두 잠재적인 기회입니다. 이 목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왼쪽에서 추천 도메인과 각 사이트의 권위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권위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트의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Matches 일치열에서는 입력한 사이트들 중 몇 개가 이 도메인으로부터 링크를 받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어떤 사이트가 0이라고 표시된다면 전혀 링크를 받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숫자는 해당 추천 도메인에서 목적지 도메인으로 몇 개의 링크가 오는지를 나타냅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최고의 기회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Authority Score 권위 점수 필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 위에 드롭다운을 클릭해서 하한 값을 50으로 설정하세요. 그런 다음 적용 Apply를 클릭합니다. 이제 우리 경쟁사에게 트래픽을 보내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웹사이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이제 여러분의 체크리스트 또는 할 일 목록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Food Network과 경쟁사 3곳은 링크하고 우리는 제외한 걸 알 수 있죠. 그들이 우리 경쟁사 3곳에 대해 글을 쓸 의향이 있다면 우리에 대해서도 글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이트는 권위 점수가 높고 월 방문자가 25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사이트로 링크를 걸게끔 유도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의 고품질 백링크 몇 개가 무작위 디렉터리의 수백 개 링크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푸드 블로그가 경쟁사 3곳만 리뷰하고 여러분을 뺐다면 그곳이 아웃리치 대상입니다. 샘러쉬로 캠페인을 쉽게 시작하세요. 링크를 얻고 싶은 추천 도메인 옆에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Start Outreach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웃리치 캠페인을 관리할 수 있는 Backlink Builder 도구가 열립니다. 여기서 도구를 시연하진 않으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지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미 조사를 마치고 계획을 세워 문제도 고쳤으니 이제 실제 효과를 추적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SEMrush1이 정말 돋보이는데 구글 순위와 AI 가시성을 나란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O와 AEO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변경을 하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순위가 오르고 있나요? AI 도구들이 여러분을 언급하기 시작했나요? 추적 없이는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그럼 시간 경과에 따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SEO 툴킷의 왼쪽에서 순위 추적으로 이동하세요. 그 다음 목록에서 SEO 프로젝트를 선택하세요. 위치 추적 가로 탭으로 이동하면 몇 가지 주요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시성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트라인 주식회사 현재 65.72%로 상당히 좋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성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작은 수정을 통해 3개월 동안 이 수치를 66.02%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예상 트래픽과 키워드별 평균 순위도 보여줍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상위 키워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확인을 위해 클릭하세요. 아래로 스크롤하면 순위 개요에서 다양한 키워드와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목록의 첫 번째 키워드인 아가베 댓글은 AI 요약에서 1 위에 표시되고 있어 정말 훌륭합니다. 이 키워드가 실제로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작은 브라우저와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에 캐시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시 순위 개요 페이지로 돌아가서 어떤 키워드든 확장해서 클릭하면 그 키워드의 순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계정을 오래 사용할수록 이곳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특정 키워드의 순위를 추적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앞서 키워드 전략 빌더로 키워드 목록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제 그 키워드들을 순위 추적에 추가해 봅시다. 왼쪽에서 키워드 전략 빌더를 클릭하세요.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해서 키워드 목록을 선택하세요. 왼쪽 상단에 체크박스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키워드 보내기를 클릭하세요. 순위 추적을 클릭한 다음 적용을 클릭하세요. 프로젝트 또는 새 도메인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 키워드 보내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19개의 키워드가 전송되었고 2개는 중복되어 전송되지 않았다는 확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미 추적 중인 키워드입니다. 계속해서 순위 추적으로 이동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개요 탭으로 돌아가서 순위 추적을 확인하고 싶은 키워드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est Olive Oil을 검색한다고 가정해보죠. 검색을 클릭한 뒤 Best Olive Oil을 클릭해 확장하면 이 키워드의 성과와 시간에 따른 순위 변화 등 모든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 20에서 30개를 추가한 후 매주 구글과 AI 검색 모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개별 키워드가 아니라 이 도메인이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보고 싶다면 도메인 개요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SEO 툴킷에서 도메인 이름으로 이동한 다음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AI 검색 가시성과 전통적인 SEO 가시성 모두에 대한 전반적인 순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시간에 따른 유형별 트래픽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분포와 인용된 소스 모두에서 AI 검색과 구글 검색에서의 성과를 전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트랜드의 트래픽이 감소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추세를 조기에 포착해서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AI 검색과 AI 가시성이 바로 SEMrush를 다른 모든 도구와 차별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이 기능은 ChatGPT, Google AI, Overviews, Google AI Mode, Perplexity, 그리고 Gemini 등에서 AI가 생성한 답변에 브랜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추적합니다. AI가 시성 점수, 경쟁사와의 비교, 그리고 어떤 프롬프트에서 여러분이 언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버전일 뿐입니다. 이 AI가 시성 리포트의 더 크고 더 자세한 버전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왼쪽에서 AI 가시성 툴킷으로 이동한 다음 가시성 개요를 클릭하세요. 여기 AI가 시성 개요 페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이 전 세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드에 가장 관련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이트랜드 큐가 주로 미국에서 판매한다면 미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역을요. 여기에서 가장 관련성 높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가시성 점수가 현재 100점 만점에 50점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편이고 가끔 LLM 출력에서 언급되지만 전체적인 가시성은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AI 도구에서 월간 약 2,300회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서 그 성과를 시간에 따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언급, 인용, 그리고 인용된 페이지의 차이입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국가별 전체 언급 횟수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언급 횟수에서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지역 점수가 낮았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LLM별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ChatGPT는 브라이트랜드를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Google AI Overview가 많은 언급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LLM이 브라이트랜드 페이지를 가장 많이 인용하는지도 전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아는 것은 어디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지 알려주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제가 브라이트랜드의 마케팅 매니저라면 챗GPT와 제미나이가 브라이트랜드를 더 많이 언급하도록 하는데 주로 집중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실제로 이런 LLM들이 브랜드를 더 많이 언급하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다음 섹션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섹션의 이름은 다음 단계, What's Next이며 여기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LLM 순위를 더 높이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제 기회 발견, Uncover Topic Opportunities를 클릭하면 콘텐츠로 다루기를 추천하는 주제 목록 전체를 제공합니다. LLM에서 더 많이 언급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어떤 주제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보고 싶다면 위로 스크롤해서 성과가 좋은 주제, Performing Topics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LLM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위치에는 Brightland Mini Artist Series가 있고 그 다음으로 Brightland Olive Oil과 Gourmet Products가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하면 사람들이 LLM이 이 브랜드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샘러시에서 가장 강력하고 멋진 AI 성과 추적 도구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왼쪽에서 AI Visibility Toolkit 아래의 Brand Performance를 클릭하세요. 이 도구는 AI가 여러분의 브랜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도메인을 입력하고 Analyze를 클릭하세요. 목표 위치를 선택하세요. 저는 미국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Get Started을 클릭하세요. 이 페이지는 로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잠시 기다리면 로딩이 완료되고 그때가 되면 정말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얻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바로 여기 첫 번째 패널인 Insights 패널에서는 ChatGPT가 Brightland라는 특정 브랜드에 대해 다양한 대화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패널에서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주는 짧은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Share of Voice와 감정을 비교해보면 Brightland는 78%로 강한 긍정 감정을 보이지만 Share of Voice는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안으로는 전반적인 긍정적인 이미지를 잃지 않으면서 볼륨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고가 시선 캠페인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크롤 내리면 정말 많은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LLM 응답에서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 그리고 주요 비즈니스 동인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이트랜드는 디자인 중심의 매력에서 이 위를 차지하지만 신선도에서는 뒤처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안을 제공합니다. 수학 원산지 테스트 신호를 강화하여 미적 강점과 일치시키세요. 이 보고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전략 추천까지 쭉 내려가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브랜드가 챗GPT에서 어떻게 언급되는지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기간에 걸쳐 여러 가지 추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주목을 끌고 싶은 첫 번째는 긴급한 일정에 해당하는 추천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브라이트랜드는 챗GPT에서 문화적으로 강력한 디자인 중심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되지만 아직 기본적으로 선택되는 요리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브라이트랜드가 챗GPT가 추천하는 브랜드 중 확실히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요리에 가장 좋은 올리브유와 같은 질문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본 옵션이라기보다는 더 전문적이거나 업그레이드된 선택지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추천을 제시합니다. 브라이트랜드의 일상적인 가치 제한을 최대한 명확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미적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요리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셰프급 캘리포니아 이브와 같은 간단한 약속을 공개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추천은 전략적 제안들을 꼼꼼히 읽고 긴급 표시가 된 것들을 골라 이번 주에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단기 과제들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중기 과제들을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하세요. 이 체크리스트를 모두 완료할 수 있다면 AI가 당신의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뤘으니 이 영상을 본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간단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워크플로우입니다. 조사하기. 사람들이 구글에서 무엇을 검색하고 AI에게 무엇을 묻는지 키워드와 프롬프트를 확인하세요. 같은 개념입니다. 2단계 그 조사 결과를 주제 클러스터로 정리하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할지 결정하세요. 3단계, 기초를 다지세요. 사이트를 점검해서 AI가 실제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백링크의 빈틈도 채우세요. 4단계, 모든 것을 추적하세요. 구글 순위와 AI 노출도를 나란히 추적하세요. 월 $199인 스타터 플랜이 저렴하진 않지만 분명한 점은 이 도구가 구글 순위와 브랜드 평판을 한 곳에서 모두 추적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브랜드 성과 보고서요. 기업들은 그런 경쟁 분석을 위해 컨설턴트에게 수천 달러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샘러쉬는 새로운 데이터로 그 보고서를 자동으로 다시 생성해 줍니다. AI 검색이 기사의 비즈니스에 중요하다면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중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링크나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14일간의 무료 체험을 연장해서 시작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